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 첨단산업지구에 SK그룹의 대규모 연구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SK그룹은 그룹 내 친환경 연구개발시설을 짓겠다며 부천시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대장신도시 내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 의회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에 부천시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 중에 네. 하나였죠. 예, 규모도 상당해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부천 대장신도시의 어떤 산업단지 규모를 좀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곽 의원님. 그 대장 신도시 전체 면적이 일단 342만 제곱미터예요. 네. 약 10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57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17만 평 정도 돼요. 네. 거기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SK그룹은 한 2, 3만 평 내 정도 네. 그런 정도 규모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가첨단산업단지 이 대장동 신도시에 개발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에는 거의 마지막 남은 네. 공업지역, 뭐 그린벨트 지역 이렇게 시마다 있잖아요. 마지막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역이 소사용 남쪽에서 끌어오고 송내역 북부에서 송내역 부근에서 끌어오고 해서 마지막 남은 거의 57만 제곱미터를 다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그 공업단지를 조성할지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일단 부천시도 뭐 공업 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네. 이런 대장 신도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 대장 신도시 이 SK그룹의 연구센터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신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SK 그린 캠퍼스라고 그래가지고 약 7개 이제 계열사의 연구 인력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SK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 이제 리터리얼즈, 그다음에 SK 온, 뭐 SKC, 그다음에 뭐 지오센트릭스 같은 이런 7개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이제 연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네. 약 한 이제 대장동에 한 3만 평 예. 규모의 이제 부지에 이제 10층 규모로 해서 약 1조 원의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비하고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석박사급으로 해서 약 한 3천 명의 연구 인력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로 봤을 때는 이제 예. 기업 이제 우리 시 자체로 볼 때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에 대기업들이 지방에 이제 분산되어 있던 그 연구 시설들을 수도권으로 이제 전부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천시 이제 대장동에 들어오는 SK 이제 R&D도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에도 이제 일부의 이제 연구 단지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수도권에 더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장 신도시에 이제 들어오기로 하고 이제 부천시하고 이제 협약을 맺은 거죠. 예. 지금 이제 SK는 뭐 인천시와 또 정부와 함께 뭐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도 준비하고 크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R&D 센터의 일부 사업 내용들을 보면 뭐 2차 전지 소재, 탄소 포집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 관련 연구까지 어떤 성향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연구센터들을 이 내용을 볼 때 좀 어느 정도 규모로 뭐 전부가 오는 건지 일부분이 오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제가 SK 그룹에 예. 대해서 이 내용을 전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대략 한 40여 개 이제 계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에 이제 뭐 SK텔레콤이나 SK 하이닉스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회사도 있고 화학, 정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 부천시로 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배터리, 뭐 배터리 소재, 친환경,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산소, 수소와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산업, 뭐 LNG, 신재생 에너지, 수소와 관련된
이러한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죠. 이제 미래 네. 친환경 산업 관련 부분들은 이제 우리 부천 대장동 예. 이제 산업단지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신물질들을 그 협력해서 뭐 생산하는 뭐 2차, 3차 밴드들도 주변으로 이렇게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연구센터이고 또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더 저희가 궁금한 건데 곽 의원님 일단 말씀 들은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역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좀 하고 계실까요? 지역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것은 예.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상 우리 부천시가 계속 그 주력했던 부분들 중에 그리고 또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그 도당동에 네. 삼성전자 그 페어차일드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음. 삼성전자가 나가면서 우리가 매우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주변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하려고 할 때 예. 지금 이제 반성하는 것이 그때 좀 내어줄 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그때 간과했던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는 예. 지금 SK가 들어온다는 건 매우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환영하는 그 자체가 또 연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면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더 파생되는 그 다음 기업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좀 더 확장해서 개념하면 우리 부천시로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근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꼭 그런 부분들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의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17만 평이라고 설명을 예. 했어요. 17만 평에 대한 국가에서 개발하는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토지를 조성하는 조성원가나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을 받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반갑고 매우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서 그런 경제적 가치의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때 부천시의 관내 기업들도 우수한 중소기업들과 또 제조업들은 원래 이쪽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트랙을 항상 염두하면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결국은 조성 원가나 조성 원가 이하의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가 진짜로 키워줘야 되는 또 상생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혜택을 주어서 그 부분을 함께 맞춰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유치에만 포커스가 지금 너무 돼 있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공회에서 그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해보니 예.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그 속상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들어온 건 같이 환영해 줘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제일 속상하냐 했더니 그분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갈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 텐데 그 부분이 나머지 자족 용지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 개발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어떤 좀 혜택이나 좀 뭔가 그런 걸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대기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의 고민이 좀 더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과 관내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요 관련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도 관내 기업에는 좀 입주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고민을 하면 숙제는 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이 SK가 들어오는 게 반가운 일만으로 하기에는 네.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 뭐 김만수 시장 때는 대장동 테크노밸리 추진 네, 맞습니다. 내용이었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준비한 대장동 산업단지 계획 그게 부지였고.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를 함께 준비해온 우리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이 신도시의 이런 모습들이 좀 너무 서운하게 느껴질 네. 모습일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그럼 이어서 그 대장 신도시 말고도 지금 네. 이제 3기 신도시들이나 수도권 인접 지역에 많은 그 첨단 유치 계획들이 또 이런 공공 개발 부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SK가 왜 부천 대장신도시를 택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더 유리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지금 SK가 R&D 연구단지가 대전에 있어요. 근데 대전에 있는데 대전이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세종시나 이런 쪽으로도 보면은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기, 인천, 서울을 봐서는 수도권 주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SK가 수도권 주변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찾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과천, 뭐 부천, 그 일산 그리고 남양주까지 여러 가지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하고 그곳에 이제 실제로 매우 이제 뛰어든 것 같아요. 자리를 찾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부천을 선택했다고 하고 그게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 과정은 SK에서 계속 이제 우리 시랑 약간의 이제 물밑 작업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12월 정도에 확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SK의 현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지금 나오는 조성 원가로 공급한다는 네. 게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재산 가치, 미래의 재산 가치 효과를 분명히 살폈을 때고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찾아가야 됐을 테고 두 번째는 결국은 교통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효과적인 이익을 증대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통망 그리고 뭔가를 수급하는 것에 대한 교통망, 정보의 교통망 여러 가지 선에서는 부천의 그런 입지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는 이제 마지막 산단입니다. 이제 여기 네. 우리 부천시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부천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의 어떤 사업적 이익보다는 미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부분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후문이 많아요. 그리고 네. 그 부천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 위원님, 지금 이제 SK그룹의 연구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송도 쪽에서도 소식을 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좀 서로 역할이 다른 걸까요? 예, 이제 그 미래 산업이라고 보면은 이제 같은 네.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송도는 SK 사이언스의 이제 연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예. 바이오와 관련된 예. 산업에 대한 연구소죠. 그러니까 뭐 SK 같은 경우가 뭐 사이언스, 뭐 SK 바이오텍 아니면 예. SK 바이오 이런 그 의약품을 생산하고 의약품과 관련된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산업단지는 이제 송도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도 이제 미래 산업이지만 우리는 SK 그룹의 이제 주력 핵심 예.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이 이제 부천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좀 친환경과 관련돼 있잖아요. 뭐 수소도 친환경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미래 친환경 관련된 연구소가 들어온 거죠. 예. 일단 부천시에서는 표현한 것이 이제 앵커 시설로서의 어떤 상징성, 그래서 다른 기업 유치의 연쇄적인 시너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생산 시설이 아니라 연구 센터잖아요. 어떤 일자리라든가 직접적인 그런 고용 효과라든가 경제 효과를 일으키진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예. 이야기를 또 이제 예. 주변에서 좀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이제 대장 신도시 내 이제 첨단 산업단지에 SK 연구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현 그 연구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부천시 세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만 우선 이제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이제 근무 인력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지방세 부분은 이제 부천시의 세수에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연구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연구소만 덜렁 들어온 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그 첨단 산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SK 그룹에서도 MOU 체결을 할 때 현재 연구 시설만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어떤 그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장에 더 많은 기업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SK그룹과 협력을 해서 대장동에는 거의 이제 그 첨단 산업으로
부천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시에서도 계속 TF팀을 예. 구성해서 준비하고 지금 계속 그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뭐 행정의 이해가 좀 부족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세수 확보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100원을 팔면 100원어치를 팔면은 100원어치에 대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면 그 부과를 지방세로 내야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아쉽죠. 뭐 안 아쉽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제조업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장점과 여러 가지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 연구단지라는 것은 또 하나의 강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연구단지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해요. 그럼 연구에 대한 것을 현실화시키려면 뭔가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 생산이 되는 것이 주변 그런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실험실까지 연구가 다 하지만 실험실에 대한 결과를 현장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벤더, 그 하청 업체들,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소기업에 따르는 소상공인들까지를 더 염두하면 그 세수 확보를 우리가 막 효과가 있네, 효과가 없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고 네. 뭐 야당이라서 뭔가 계속 꼬집어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런 경제적 효과로서는 저는 크게 더 보아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SK가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딸려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생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이 첨단 산업 단지로 들어오던 예. 자족용지 시설 내에 다른 기업의 형태로 들어오던 네. 분명히 들어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SK에서 하는 큰 세금은 못 거두리더라도 분명히 세수에는 미약하나마 우리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은 이 산업단지라는 곳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정 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네. 사실상 우리가 그때 벌써 한 12, 13년 전에 이제 분양했는데 그때 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때 450만 원, 470만 원 정도가 그 조성 원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들어왔던 기업들이 지금 그 오정 산업단지가 한 두세 배의 가치 효과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렇게 커가도록 시가 지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어떤 혜택은 주지만 그 부분에서 상생하도록 하고 그게 우리 시에 어떻게 파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요거를 자꾸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그걸 우리 시에 하는 그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같이 배치할 것인가, 그게 있으면 요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발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두 의원분도 이게 정확한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지 못했던 것으로 네. 아는데 그만큼 유치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혹시 지금 이 SK 연구센터 이후에 또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시가 거의 깜깜이로 모든 걸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상공회의소 측이랑 또 통화했을 네. 때가 제 1번의 불멘 소리가 저희도 몰랐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서로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시의원인 저희들조차도 그 정보는 알고 예. 있지 못하다는 게 더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예. 30초 정도 말씀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 이런 걸 이제 크게 공론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과 이제 MOU 할 때는 그 기업의 나름대로 이제 그 영업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세부적인 이렇게 발표를 이제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또 이렇게 일부에서는 지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네. 꼬집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이제 사전 MOU까지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발표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요구해 보면 시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 좋은 소식이 좀 이제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우려하신 대로 어떤 뭐 벤더 기업이라든가 지역법인들이 연관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도록 그 다음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